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테이블을 합치고 합치는 유니온 명령어를 알아볼 거고요. 조건별 데이터 변환하는 케이스문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타입 변환 및 숫자형 데이터를 조정을 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통합 연산자인데요. 유니온과 유니온 올이 있습니다. 유니온은 두 개 이상의 셀렉트 결과를 하나로 통합하고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연산자입니다. 유니온 올은 두 개 이상의 셀렉트 결과를 통합하는 것은 유니온과 같지만 여기서는 중복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쿼리 작성 예시인데요. 유니온을 사용했을 경우에 쿼리 작성 예시, 유니온 올 쿼리를 작성했을 경우에 예시입니다. 유니온만 사용할 경우에는 중복 데이터를 제거, 즉 중복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니온 다음에 디스팅트를 입력하고요. 중복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유니온 올을 입력합니다. 왼쪽에 유니온 디스팅트인 경우에는 빅쿼리에서 사용되는 예시이고 빅쿼리가 아닌 MySQL이나 MS SQL인 경우에는 디스팅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유니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쿼리 결과의 예시인데요. 아래에서 보시면 중복이 제거된 내용의 5개 행만 조회가 됐고요. 오른쪽에서는 두 테이블을 유니온 했을 때 중복된 내용이 표시가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별 데이터를 변환하는 케이스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스웬은 특정 조건에 따라서 다른 값을 반환하도록 하는 if else문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케이스웬 기본 구문은 이와 같이 케이스를 입력하고 각각의 상황을 입력합니다. when 다음에 조건을 입력하고 그 조건이 참이라고 하면 then 다음에 있는 내용을 결과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내용의 결과값을 출력하고 위에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한해서는 else 뒤에 있는 디폴트 기본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케이스는 케이스문의 시작이기 때문에 케이스문을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가장 처음에 입력하시고요. when은 조건을 정의하는 명령어입니다. 조건을 정의해서 그 값이 참일 때에는 then 다음에 있는 값을 반환합니다. else는 when에서 정의한 내용이 모두 거짓일 경우에는 else 다음에 있는 값을 반환하고요. 이것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케이스 웬문을 끝내는 경우에는 end 명령어를 반드시 입력해야지만 오류 없이 잘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카테고리를 재그룹 후 매출 조회하는 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케이스 웬문을 통해서 카테고리가 전자제품, 가전제품인 경우에는 하나의 그룹으로 통일하고 일렉트로닉스라고 값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사무용 가구인 경우에는 퍼니처라고 출력을 하고 그 외에는 모두 아더스라고 합니다. 각각 정의한 3개의 그룹을 가지고 매출액을 계산하는 집계 함수를 사용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 그룹이라는 새로운 컬럼명이 생겼고 일렉트로닉스, 아더스, 퍼니처라는 3개의 그룹에 대해서 매출액을 계산한 값이 출력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고객 연령대별 구매 금액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령대별 총 구매 금액을 집계하려고 합니다.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령대를 분류하고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총 구매 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요구사항이 있고요. 고객의 연령을 아래의 기준으로 연령대를 그룹으로 다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케이스 웬문을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매 금액은 주문 수량의 제품 가격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연령대별 구간별로 평균 연령을 계산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지 그룹, 위에서 정의한 그룹을 에이지 그룹 컬럼 기준으로 에이지 그룹이라고 명칭을 지정했고요. 그 컬럼 기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화면은 아래와 같이 연령대 그룹별로 평균 나이와 총 구매 금액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에는 힌트인데요.
케이스웬문을 이와 같이 연령대 그룹으로 구분을 했고 각각 빈칸의 항목을 채워서 결과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정답 쿼리인데요. 케이스웬문에서 그룹별로 지금 10세 미만인 경우에서는 0에서 9 각각의 조건이 있었죠. 해당 조건을 이와 같이 웬 조건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각각 해당되는 연령대별로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else는 이 이외의 값에 대해서 40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그룹 이름을 컬럼명으로 age 그룹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연령의 평균 연령을 구했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라운드 0을 입력했고 이것을 다시 정수형으로 변환했습니다.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 가격과 수량을 이렇게 서로 곱해서 합계값을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셀렉트 문의 컬럼들을 조회하고 집계하기 위해서 3개의 테이블을 병합을 했고요. 이너 조인을 통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병합한 후에 그룹 바이 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룹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룹 바이에는 에이지 그룹이었고 그리고 에이지 그룹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오더 바이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객 연령대별 구매 금액, 비율, 누적 비율을 분석하는 문제인데요.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령대별 총 구매 금액을 집계하려고 합니다.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령대를 분류하고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총 구매 금액, 비율, 누적 비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요구사항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고객의 연령을 아래의 기준으로 연령대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와 동일한 케이스 웹문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구매 금액을 수량과 가격으로 곱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령대 구간별로 평균 연령을 구하고요. 연령대 구간별로 전체 매출에서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령대 구간별로 누적 매출 비율, 컬럼명은 cumulative %라고 하고 이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위 조건으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윈도우 함수 내 프레임 지정 옵션, 이 내용을 활용하면 됩니다. 마지막 요구사항은 age 그룹 컬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됩니다. 결과 화면은 오른쪽 상단과 마찬가지로 각 age 그룹마다 평균 연령, 총 구매 금액,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 비율의 누적 비율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조금 어려우셨나요? 왜냐하면 단순히 케이스웬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CT도 활용을 해야 되고 윈도우 함수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네, 혹시 좀 진행이 어려우셨다면 제가 공개해드린 힌트를 활용해서 나머지 정답까지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와 같고요. 케이스웬문을 통해서 그룹을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을 이와 같이 구했고요. 총 매출액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의 문제와 동일한 내용인데 이 쿼리를 임시 테이블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age 그룹 토탈이라는 테이블명으로 임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이제 윈도우 함수를 통해서 비율을 계산을 했는데요. 아래에서 보시면 전체 매출에서 해당 그룹의 매출의 비율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당 그룹의 토탈 퍼처스를 이렇게 넣었고요. 나누기 한 후에 전체 구매 금액이기 때문에 오버라는 것은 모든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합계값을 구하라는, 즉 전체 매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해당 매출과 전체 매출을 서로 나눴을 경우에는 매출의 비율이 되겠죠? 이렇게 해당 영역의 매출의 비율을 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적 매출의 비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에서는 각각의 해당되는 그룹에 대해서 토탈 퍼처스를 구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앞의 행까지 모두 합산된 그룹의 결과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 지정 옵션을 활용했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을 구해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적 매출 비율이 됩니다. 위에 결과 화면에서 보시면 퍼센테이지 비율은 전체에서 20대에 해당하는 비율은 23%인데 30대
23%고 30대는 26%, 40대 이상은 51%입니다. 각각의 매출 비율은 이와 같고요. 이것을 누적 비율로 계산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그룹이 20대였잖아요. 첫 번째 행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누적은 23%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30대의 누적 매출 비율은 위에 있는 20대와 30대를 합쳐야 됐기 때문에 합계값인 49%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행의 모든 총합이기 때문에 100%가 됩니다. 이것을 구한 공식이 아래와 같은 쿼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함수는 데이터 클렌징 및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함수인데요.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할 경우에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꽤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데이터로 이렇게 정갈하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자열 함수를 활용해서 원하는 형태로 변환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어퍼 함수는 문자열을 대문자로 이렇게 변환하는 함수이고요. 로어 함수는 반대의 개념으로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트림 함수는 문자열 양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는 건데요. 지금 트림 함수 안에 있는 ABC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트림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공백이 사라진 결과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L트림인 경우에는 왼쪽의 공백만 제거합니다. 그리고 R트림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공백만 제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컨캣은 문자열을 연결하는 함수인데요. A와 B라는 알파벳이 있을 경우에 컨캣을 적용하면 A와 B가 합쳐진 형태의 텍스트가 출력됩니다. 서브스트링은 문자열의 일부를 추출하는 것인데요. 서브스트링 함수 안에 ABC라는 텍스트가 있고 여기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의 텍스트를 추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A, B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운데에 3이 되어 있고 뒤에 1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엇이 출력될까요? 3이기 때문에 A, B, C 세 번째에서 첫 번째인 C만 출력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랭스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것인데요. A, B, C는 알파벳이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문자의 길이는 3 이렇게 숫자로 출력이 됩니다. 리플레이스인 경우에는 특정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치환, 바꾸도록 하는 함수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리플레이스에 참조할 텍스트 ABC에서 만약에 A라는 알파벳이 있다고 하면 그 A를 X로 바꿔라 라고 하는 변환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XBC가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트링, 특정 문자열의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인스트링 함수에서 hello라는 텍스트에서 2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hello에서 2는 두 번째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2라는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문자열을 사용한 쿼리 예시를 살펴볼 텐데요. 이와 같이 임시 테이블에서 공백이 많이 포함됐고 이런 내용들이 컨캣, 합쳐진 것을 tstring이라고 컬럼을 지정했고 임시 테이블로 만들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각각 문자열 함수를 적용한 것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임시 테이블에 있는 결과값 그 자체를 출력하는 tstring을 보시면 이와 같이 abc가 있고 골뱅이가 있고 공백이 포함되고 gmail.c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bc 앞에도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이 반영된 값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트림인데요. tstring을 트림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양쪽에 있는 공백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운데 공백은 제거하라는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고요. 양쪽 끝에 있는 공백만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replace인데요. replace 함수를 사용했을 경우 이와 같이 중간에 있던 공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ower 함수를 적용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위에서 G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문자로 치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없이 소문자로 이렇게 abc@gmail.com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각각의 함수에는 이전에 활용됐던 함수들이 계속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로어 함수에는 위에서 사용된 replace, trim 함수가 각각 이렇게 적용된 결과값을 함께 출력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서브스트링을 활용한 예시인데요.
서브스트링 안에 인자로서 인스트링을 사용해서 골뱅이 위치 값에 1을 더한 것을 값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와 같이 골뱅이 다음에 플러스 1이었죠. 골뱅이 다음에 있는 내용을 전부 가져오게 된 겁니다. 서브스트링에서는 인자를 3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인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소문자로 된 도메인 값만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셀렉트 안에 있는 각각의 함수를 적용했을 경우에 결과값이 이렇게 조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형식의 클렌징을 하는 작업인데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경우에는 전화번호인 경우에는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고객 응대를 위해서 고객이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를 일괄된 형태로 클렌징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른 번호 형태를 조회하세요. 요구사항은 아래의 CT절을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 데이터를 SQL 작성에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번호 82를 추출하고요. 이와 같이 작성합니다. 휴대전화 앞자리를 변환하도록 할 겁니다. 이것은 케이스 웬문을 사용해서 10만 입력된 값은 010으로 변경할 겁니다. 전화번호 중간에 있는 4자리와 마지막 4자리를 추출할 겁니다. 그리고 클렌징한 휴대전화 번호를 최종적으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화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클렌징을 하기 전 폰 넘버의 값을 조회하고요. 그리고 클렌징한 이후에 정형화된 전화번호 값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쿼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문자열 함수를 이용해서 쿼리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힌트는 아래와 같고요. 문자열 함수를 활용해서 지금 빈칸의 공백을 한번 채워서 정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쿼리는 이와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위드절을 통해서 두 개의 전화번호를 폰 데이터라는 테이블에 임시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 정제되지 않은 클렌징 이전의 폰 넘버 컬럼을 가지고 오고요. 클렌징한 내용의 정보를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가로를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 가로는 82, 이거는 국가번호이기 때문에 국가번호를 가로로 묶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서브스트링, 폰 넘버에서 첫 번째를 시작으로 두 번째에 있는 철자까지 출출해서 앞에 가로, 뒤에 가로를 컨캣 해주도록 했습니다. 컨캣을 하고 그 다음에는 010이 아닌 형식, 네, 첫 번째 전화번호 보면은 앞에 82 다음에 0이 빠졌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가번호를 가로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조건 010이 되기 때문에 010을 입력했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이픈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번호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번호는 위에서 보시면 서브스트링을 활용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 폰 넘버에서 케이스 웬문을 사용했는데요. 서브스트링 폰 넘버에서 세 번째에 있는 두 개의 숫자, 세 번째에 있는 두 개의 숫자는 여기 위에서는 1이 되겠죠. 82 다음에 세 번째니까 여기에 있는 두 개 숫자가 10이면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죠? 세 번째 숫자가 원래 정상적으로 되려면 0이 있어야 되는데 10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인 경우에는 바깥에 감싸고 있는 서브스트링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에 있는 것은 8, 2, 1, 0, 1. 네, 중간 값의 시작점이죠. 여기에 있는 다섯 번째를 가지고 오고 0이 앞에 정상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여섯 번째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시작으로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와서 붙여주라는 의미. 가운데 있는 4자리 숫자를 붙여주라는 의미의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4자리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이픈을 넣어줬고요. 마지막 4자리는 가운데 숫자 4자리처럼 동일하게 국가번호 다음에 0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케이스 웬문을 통해서 폰 넘버 세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철자가 10인 경우에는 그러면 0이 없다는 것이니까 아홉 번째 숫자부터 아닌 경우에는 열 번째 숫자부터 뒤에 있는 숫자를 모두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0이 없는 경우에는 5, 6, 7, 8 이 네 자리 중에서 5가 아홉 번째 있고요.
공이 온전하게 포함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6789 중에 6이 10번째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else 10을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머지 4개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온전한 전화번호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문자열 함수를 활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 이렇게 데이터를 클렌징하는 부분인데, 보고서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간단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하나하나의 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타입 변환 및 숫자형 데이터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데이터를 원하는 형식으로 변환하고 정밀도를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함수를 설명드리면 테스트, 라운드, 찔, 플로어, ABS, 이 ABS라고 되어 있는 것은 Absolute Value라고 해서 절대값으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캐스트는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예시와 같이 정수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환할 경우에는 테스트 함수 안에 as int라고 입력을 하시면 정수형 타입으로 변환이 됩니다. 라운드 함수는 숫자를 반올림하는 함수이고요. 찔, 플로우, 각각 찔은 숫자를 올림하는 함수, 플로우는 숫자를 내림하는 함수입니다. 세 개 함수 모두 동일하게 사용 방법은 비슷하고요. 라운드인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오른쪽에 몇 번째까지 나타낼지, 만약에 2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3.456을 이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더니 123.46이 됐습니다. 1 함수에서 123.4 뒤에 인자를 쓰지 않았는데요. 쓰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이 적용되는데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4가 되고요. 플로인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을 하기 때문에 123이 됩니다. 절대값을 반환하는 ABS 함수인 경우에는 음수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음수값의 절대값인 123을 출력하게 됩니다. 데이터 타입 변환한 쿼리 예시입니다. 먼저 이와 같이 쿼리를 작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캐스트를 통해서 정수 타입으로 변환한 결과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에서 정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력된 값은 작은 따옴표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닌 문자열로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는 문자로 인식이 된 부동 소수점 수를 부동 소수점 수, 즉 플롯 64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와 같이 123.4라고 숫자로 표기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숫자형인 경우에는 셀의 오른쪽 편에 정렬이 되고요. 문자열인 경우에는 왼쪽 편에 정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와 아래 모두 값이 오른쪽에 정렬이 되어서 숫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문자열로 치환하는 과정인데요. 작은 따옴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 2, 3이 숫자로 인식이 되었고 이것을 스트링, 문자열로 치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이기 때문에 셀의 왼쪽 편에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 형식의 문자열을 시간으로 치환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시간으로 치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s date로 입력해서 날짜 타입으로 변환을 했고요. 아래쪽에는 날짜와 시간의 형식의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날짜와 시간을 같이 표현해주는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데이트 타임이 아닌 타임 스탬프인데요. 타임 스탬프인 경우에는 데이트 타임과 달리 타임 존이 함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결과값을 보시면 맨 끝에 UTC라고 되어 있는데요. UTC는 전 세계적으로 기준시가 되는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시간은 UTC에서 9시간을 더해야지만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스탬프로 바꾼 이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표시하고 싶다고 하면 앞에 데이트 타임이라는 함수를 쓰고 오른쪽에는 아시아 슬래시 서울이라고 입력하셔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위와 비교를 하면
UTC 시간 기준으로는 12시였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환을 했더니 21시, 즉 9시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쿼리의 결과들이 각 컬럼마다 이렇게 결과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에서 프롬절이 없더라도 단순히 임의의 값들을 입력한 경우에는 셀렉트 절만으로도 아래와 같은 쿼리 결과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데이터 타입 변환에 대한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작성된 쿼리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작성해 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숫자형 데이터의 조정인데요. 쿼리 예시를 보시면 라운드와 캐스트 플로우가 적용이 됐는데 라운드인 경우에는 해당 값에서 몇 번째 자리로 표시를 할 것인가, 즉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캐스트, 실, 플로우를 적용했는데요.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출력이 됐는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래는 쿼리의 결과인데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라운드 함수를 적용한 결과값인데 첫 번째인 0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124.0, 즉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124로 결과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인 라운드에서는 1이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서 123.6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캐스트 치환함수에서 정수로 변환한 결과값은 124가 됐는데요. 보시면 123.555가 입력됐는데 별도의 라운드 함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124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23.455로 입력된 값을 정수로 치환할 경우에는 반올림이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게 되어서 123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실은 올림, 플로우는 내림 함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124, 123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간별 카테고리 매출 평균을 분석하는 문제인데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 제품 카테고리별 평균 매출 실적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각 평균 매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주문만 포함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은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금액을 계산해서 구합니다. 세 번째로 각 제품 카테고리별로 평균 매출을 계산하는데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정수 타입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평균 매출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도록 합니다. 결과 화면은 아래와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정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오른쪽에 제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빈칸을 채워놓고 정답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 쿼리는 이와 같고요. 구해야 하는 값이 카테고리별로 매출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카테고리를 셀렉트에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매출을 구하기 위해서 수량과 가격을 곱해서 평균값, 그리고 반올림, 정수 변환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평균 매출을 구했습니다. 이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조인을 했는데요. 먼저 오더 테이블, 즉 주문 테이블을 프롬절에 넣고 프로덕트 테이블을 이너 조인했습니다. 조인하는 키는 프로덕트 아이디이고요. 이렇게 조인된 테이블을 가지고 날짜 구간은 비트윈 연산자를 활용해서 이와 같이 구간을 설정했고요. 카테고리별로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룹 바이를 통해서 그룹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렬하는 방식은 평균 매출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디센딩을 입력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SQL 문법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들도 이제는 SQL에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QL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 강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강의에서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